네, 먼저 위험물 산업기사 작업형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형은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인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제공해 주지 않거든요. 이 동영상만 보고서 실제 문제는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또 같은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굳이 문제지만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교재는 동영상을 대체하는 사진으로 적당히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필답형이든 작업형이든 실기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응시생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복원했으므로 실제 문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는 그 화합물이 적힌 그 비커를 보여주고 그 비커가 현재 붉은 오렌지색을 띠고 있는 바늘 모양의 결정에 들어있는데 이를 토치로 가열을 해서 이 물체가 암록색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첫 번째 문제는 이 암록색 물질은 무엇인가? 즉, 이 생성된 물질이죠. 원래 물질은 오렌지색이었으니까 암록색 물질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는 이 위험물을 섭씨 180도에서의 열분의 반응식을 쓰라. 같은 문제죠. 이 동영상을 보면 가열을 했기 때문에 가열에서 나오는 물체가 바로 암록색 물체가 됩니다. 답은 산화크롬이고요. 이 열분의 반응식을 보시면 중크롬산 암모늄 그 동영상에 그 화학식이 나오니까 중크롬산 암모늄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의 열분해가 산화크롬과 질소와 물로 열분해가 되고 여기에 따른 그 미정기회수법을 활용해서 열분해 반응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암록색 물질의 정답은 산화크롬, 두 번째의 열분해 반응식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고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역시 화학 반응 문제인데요. 첫 번째, 디에틸 에테르 혹은 그냥 에테르로 하는 물질과 요오드와 칼륨, 화학식으로는 KI죠. KL 아닙니다. 요오드와 칼륨을 섞게 되면 그 비커가 황색으로 변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답은 과산화물 검출이 되겠습니다. 디에틸 에테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산화물을 검출하는 시험이고요. 그렇다면 이 황색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황산제일철 FeSO4를 넣어주는 것이 그 답 되겠습니다. 즉 색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오답이 있습니다. 오답이라기보다는 유사한 답이 될 텐데요. 유사한 답은 40 정도 되는 메쉬의 구리막을 얻는다. 이거는 과산화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약간의 함정이 들어가 있는 문제죠. 왜냐? 40메시의 구리망이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을 화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잡하고요. 굳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셔서 디에틸에테르, 요오드와 칼륨, 과산화물 검출, 황산제일철, 40메시 구리망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번 차수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생각이 되는데요. 이른바 주는 문제죠. 동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을 꺼내서 토치로 가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화학 반응식을 쓰라는 문제인데요. 마그네슘을 토치로 가열하면서 산소랑 결합을 시키는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화학 반응식은 화면과 같고요. 이 식은 굳이 외울 필요도 없이 미정계 수법을 활용해서 가볍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MgO라는 것 하나씩 맞는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네, 다음 문제 역시 화학 반응식 문제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 H2O2를 몇 방울 떨어뜨린 상태에서 과망간산 칼륨을 한 스푼 넣었더니 분홍색 퍽하고 흰색 거품이 올라오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이제 실험자가 토치로 가열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화학 반응식은 보여주지 않지만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는 보여줍니다. 과망간산 칼륨이랑 과산화수소를 보여주고요. 실제로 과망간산 칼륨과 과산화수소가 화학 반응식을 일으킬 리는 없고요. 실제로 과산화수소에 있는 무엇이 튀어나오는 역할을 해주게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왜 이름이 과산화수소일까요?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입니다. 과하게 들어있는 산소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촉매 역할이고요. 촉매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지만 정촉매는 또 무슨 뜻일까요? 정반응을 일으키는 촉매라는 뜻이죠. 반대말로는 부촉매라고 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촉매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서 역할은 정촉매고요. 이때 생성되는 기체는 단순히 산소, 과산화수소에 과하게 들어있는 산소를 뽑힌 산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반응식은 아래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이 반응식을 적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과산화수소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규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영상으로는 4칸으로 내부가 나뉘어진 이동 저장 탱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는 최정상부에는 그보다 더 높게 방호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상 부분에서 방호틀까지 높이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법규상에 의하면 50mm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이 방호틀은 실제로 이 이동 저장 탱크에서 설마 누출이 발생되더라도 그 안에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이 저장 탱크의 최대 저장 용량은 얼마인가? 지금 동영상을 보면 이동 저장 탱크가 4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칸당 최대 4000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 4칸으로 구성된 저장 탱크의 최대 저장 용량은 16,000리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법규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영상으로 지정 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벽도 한 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도 동영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좀 긴데요. 결국에는 물론 특례에 의해서 격벽을 설치할 경우 저장 창구의 최대 가능 면적은 얼마인가?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한 군데의 최대 저장 면적은 150 스퀘어미터, 150제곱미터로 법규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동영상에 나와 있는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 정답은 2m 되겠습니다. 일정 이상 높이가 달성되어야지만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의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규정 되겠습니다. 첫 번째 150 스퀘어미터도 약간 수험생들 사이에 이슈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동영상에서는 비커 4개를 보여주면서 비커에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비커를 보여주면서 섞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문제는 이 섞는 것과는 크게 무관하게 알코올류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탄소 개수 1개부터 4개까지 메트, 에트, 프로트, 부트가 되고요. 네, 알코올류의 정의는 탄소가 1개부터 3개까지, 프로판올까지가 네, 알코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류가 아닌 것은 부틸알코올 1개이므로 답은 그냥 1개이고요. 이거는 거의 객관식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1개나 2개 정도. 왜냐하면 메탄올, 에탄올이 알코올인 것 정도까지는 대부분 상식에 가까운 선으로 알고 있는 사항일 테니까요. 아무튼 정답은 1개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까다로운 법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동영상으로는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영상에는 큰 힌트가 없습니다. 실제 문제상의 지문을 보면 지문이 좀 기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장 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 쓰시오. 이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저장 창고를 너무 크게 하면 위험물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위험하므로 보통 6m까지만 제한을 둘 텐데 만약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창고를 더 높게 해서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유예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유예 기준을 두려면 뭔가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하게 옥내 저장소를 만들어야겠죠.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벽, 기둥, 고, 바닥을 내화 구조로. 잘 보시면 벽, 기둥, 고, 바닥은 모두 이 옥내 저장소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구조물입니다. 잘 보시면 천장은 빠져 있어요. 천장은 굳이 내화 구조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천장을 뚫고 위험물이 누출될 일은 거의 없으니까. 두 번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서 위험물의 누출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번개가 떨어져서 이 위험물을 폭파시키거나 불을 내지 않도록 피레침을 설치하는 것이 그 3가지 마지막 구정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규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으로 자동 폐쇄식 방화문이 보입니다. 자동 폐쇄식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고요. 그러면서 이 건물 밖으로 격벽이 튀어나와 있는 화살표 부분을 A랑 B라 써있는 이 화면상의 그 부분을 강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상당히 기네요. 이 문제가 길지만 간단하게 줄여보면 제조소를 다른 제조소와 연결시키려면 유효한 격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격벽을 얼마만큼 벽에서 혹은 천장에서 튀어나오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벽을 통과해서 벽을 옆으로 뚫고 혹시라도 위험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규정에 따르면 50cm 이상 도출되어야 합니다. 동영상에 있는 이 화면상에 있는 A, B 이 두 부분의 도출 길이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출입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에 답이 있죠. 동영상을 보시면 자동 폐쇄식이라고 적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입문은 자동 폐쇄식, 아까 나왔던 문제죠.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격벽을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할 경우 가능한 예상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나온 적이 드물지만 예전에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는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저장 탱크 문제입니다. 동영상에 의하면 화면을 나누어서 가, 나 형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주의 포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아마 다른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만든 동영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동 저장 탱크 뒷부분을 개방해서 나오는 주의 포스를 가라고 하면서 동영상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 주의 포스의 최대 길이는 50m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이 주의 포스 가의 분당 최대 투출량은 200L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 규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써야 되고요.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하니 이상이니 써야 되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문제상에 확실하게 최대 길이는 최대 투출량은 이라고 썼으면 굳이 이하라고 쓸 필요가 없죠. 네. 인기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